우리나라에서만 하루 평균 70여 명이 이것으로 사망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심장이 멈췄다. 심정지.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할 때 찌릿하는 때가 내 가슴이 갑자기 조여오네. 심장 기능이 정지하게 됩니다. 심장 기능이 정지하게 됩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심정지의 공포. 20%가 40대 이하인 거로. 16세 여자 남녀노소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얼마나 신속하게 응급처치 하냐에 따라서 환자의 생사가 갈리게 됩니다. 하나, 둘, 셋, 강하고 깊고 빠르게 1초에 2번씩. 올바른 응급처치만이 내 가족의 심장을 살린다. 아 진짜 힘들어. 생과 사를 가르는 위기의 순간에 대한 대답. 이게 잘못된 얘기예요. 지금 알려드립니다.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몸치다. 안녕하세요. 예, 대한민국이 건강해질 때까지 열심히 뛰고 있는 나는 몸신이다.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정말 반가운 두 분이 스튜디오를 찾아주셨어요. 가수 뮤지 씨, 개그우먼 홍현희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뮤지 씨 처음 뵙는데 네네네. 이렇게 잘생긴 분인지 잘생겼어요. 아유. 진짜 몰랐어요. 아유, 아닙니다. 네. 모든 분들한테 다 그렇게. 그 조용필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나도. 조용필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나도. 진짜 잘하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건강을 챙기러 왔는데. 네. 화려한 도시들, 화려한 도시들 그리며 찾아왔네, 찾아왔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주제를 저희가 준비했는데 먼저 사진 한번 보시죠. 네. 이분들의 공통점은 지금은 만날 수 없다는 거죠. 네. 근데 이분들의 사망 원인이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인 이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하루 평균 70여 명이 이것으로 사망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또 한국인의 이것 발생 평균 나이를 보니까 63.5세거든요. 근데 이것은 일본이나 대만의 통계와 비교하면 한 10년 정도 잃은 거라고 합니다. 10년 정도 잃은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참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최근에는 중장년층뿐만이 아니라 30대 그리고 20대에서도 이것이 빈번하게 일어나서 더욱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가 지금 남아 있는데요. 이것이 발생하고 1분이 지연될 때마다 생존 확률이 7에서 10%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와. 생존 확률이 7에서 10%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와. 1분에 7에서 10%가 떨어진다는 거니까 굉장히 빠른 어떤 대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자,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심각한 질환 과연 무엇인지 같이 주제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나는 몸신이다. 오늘의 주제 심장이 멈췄다. 심지. 말만 들어도 무섭다. 네, 말만 들어도. 말만 들어도 무섭다. 네, 말만 들어도. 이 심장, 심정지. 1000번, 만번 심장에 문제가 있을 때는 무조건 골든타임 놓치면 그냥 안 된다. 맞아요. 저는 딱 충격받은 그 의사 선생님께서 딱 보는 순간 3분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3분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술 들어가는데 정말 감사했어요. 그 3분 골든타임. 아니 근데요, 나이가 들면 사실 딴 거보다도 이 심장 이거는 진짜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저희 아버지가 심장 수술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제일 걱정하는 게 제가 아버지를 제일 많이 닮았으니까 나도 심장 이상 있으면 어떡하지? 요즘 나이가 들면서 더 느끼게 되고 또 이 심장이 지난 시간까지 생각하게 되니까 저한테는 오늘 더할 수 없이 중요한 시간이네요. 이진환 기자, 이 통계 좀 갖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급성 심정지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를 살펴봤습니다. 2008년도에 2만 2천여 명, 2012년도에는 2만 7,800명.
그리고 작년에만 3만 명이 거의 발생을 했습니다. 3만 명이 거의 발생을 했습니다. 이처럼 매년 5% 이상 급상승하고 있는 질환이기도 한데요. 자, 심정지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심장은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10만 킬로미터 정도 되는 긴 혈관에 심장이 펌프 역할을 해야 혈액이 가는 거예요. 근데 심장이 섰다. 그러면 그 10만 킬로미터의 혈액을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심정지가 일어나면 한 3, 4분이면 뇌가 사망하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10분 정도 지나면 뇌세포가 완전히 죽게 됩니다. 뇌세포가 완전히 죽게 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또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무섭다. 좀 쓰러지셨어요. 좀 쓰러지셨어요. 지금 저게 심정지가 일어나서 아마 쓰러지신 걸로 이게 보이고요. 이제 실제 상황. 일반인들이 저렇게 벌써 이제 시도. 근데 너무 어느 분이. 그거 하셨어요. 예, 이분도 지금 갑자기 수영 중에. 수영 중에. 갑자기 수영 중에. 심정지가 일어나셔서 물속으로 쑥 들어가셔서 발견했어. 여러분이 계신 가운데. 한 분이 이제 구해내셔서 옆에 있는데도 몰랐어. 항사가 그리고. 예, 바로 이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와, 아무도 몰랐어. 너무 다행이다. 무섭다. 이게 사실 심폐소생술을 한다는 것은 심장을 살려내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분이 한 5, 6분 이상 지난 다음에 발견이 됐다 그러면 사실 심폐소생술을 해도 돌아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 심정지 생존율이 굉장히 낮은 거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4.8% 정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20명 중에 1명만 살릴 수 있는 거네요. 4.8%니까. 생사를 가르는 이 심정지의 골든타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고 제대로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앞서 아주 긴박한 그런 상황을 봤습니다. 만약에 이게 혼자 집에 있을 때 일이 벌어진다거나 내 가족이 그랬을 때 우리 어떻게 할지 모른다면 끝난 거잖아요. 큰일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심정지 이 문제를 또 같이 대책을 마련하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신 주치의와 함께합니다. 나와주세요. 몸신! 끊임없이 뛰는 심장.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멈췄다. 생사를 오가는 긴박한 상황에서 여러분을 도와줄 오늘의 몸신 주치. 응급의학과 교수 박준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응급의학과 교수 박준범입니다. 내 가족의 심장 또는 내 동료의 심장이 멈추거나 호흡이 정지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응급처치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가 바로 삶과 죽음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선생님 얼굴 보고 이름 짓자고 저렇게 순하게 생겨가지고 맞아 왜 이렇게 공포를 만들어주세요. 세상에 순둥이 선생님 무서운 말 아니 근데 진짜 요즘 갑자기 날씨 추워지니까 안 좋은 소식들 많잖아요. 그래서 또 그게 이제 심장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되긴 하거든요. 네, 심장이 예고 없이 갑자기 이제 박동을 멈추는 급성 심정지로 쓰러지는 환자가 매년 3만여 명 정도 됩니다. 사실 모든 응급 상황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급성 심정지는 심장이 멈춘 순간부터 또 병원에 오기까지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또는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하냐에 따라서 환자의 생사가 갈리게 됩니다. 이 시골에서는 어르신들이 밭에서 일하시다가 아이고 내 가슴이 갑자기 조여오네. 나 왜 이러지? 아랫목에서 좀 지져볼게. 어르신들은 꼭 그래요. 이제는 어르신들이 안 가려고 하셔도 무조건 119 불러서 병원에 옮기는 게 이게 도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지금 심장 얘기 들으니까 나 또 뛰어 지금. 저희도 지금 뛰면 안 돼. 뛰면 안 돼. 뛰면 안 돼. 심장 뛰면 안 돼요? 뛰면 안 돼. 그냥 하는 대로 내버려. 더 뛰게 하지 말고. 갑자기 심장 뭐? 나 죽겠네.
네, 선생님들께는 좀 죄송한데 사실 심장이라고 하면 저는 급격하게 살 뺄 때 유산소 운동할 때 막 심장이 펌프할 터질 것 같죠, 막. 죽을 것 같아서 그냥 멈추거든요. 그래서 또 먹고 그럴 때만 좀 심장에 대해서 생각하지 별로 저는 아직까지 심장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뭐 홍현희 씨가 젊으신 건 맞는데요. 네. 젊다고 사실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남자분들, 특히 이제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갑작스럽게 심정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프로야구 선수나 또 축구 선수들 중에서도 갑자기 경기 중에 심장이 멎는 경우가 있었고요. 얼마나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특히 이런 경우에는 좀 본인이 모르던 심장이 좀 비대하게 되는 그런 비대성 심근병증일 수가 있습니다. 비대성 심근병증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비대성 심근병증은 이제 심실의 벽, 우리 심장의 벽이 두꺼워지면서 우리 혈액이 드나들어야 되는 그 심장의 공간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의 수축 기능도 떨어지고 결국은 이완하는 기능도 떨어지게 되는 그런 병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그 까만 부분들이 심장에 그 혈액이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오른쪽을 보시면은 오, 이렇게 차이가 나는군요. 심장 근육이 빨간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인데요. 굉장히 두껍고 실제로 지금 까맣게 우리 입처럼 쪼물쪼물한 부분이 혈액이 드나들어야 되는 심장의 공간입니다. 굉장히 좁아져 있죠. 보기만 해도 맞아요. 네. 그래서 심장의 근육이 두꺼워지면은 피가 이제 펌프질 하는데 그 나가는 출구도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좁은 출구로 같은 혈액량을 짜줘야 되니까 심장은 더 세게 수축을 하게 되고요. 더 세게 일하면 일할수록 근육이 두꺼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도 악순환이 벌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비대성 심근병증이 가족력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마라톤이나 요즘에는 자전거 많이 타시는데요. 혹시라도 이제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 평소에 좀 어지럽거나 좀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또 같은 운동을 했는데도 이전보다 좀 숨이 더 차다 하는 증상이 있으면은 심장 초음파 검사를 미리 좀 해보시면은 사실 안전하게 운동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 궁금한 게요. 저희처럼 또 이렇게 살이 쪄 있으면 심장도 저렇게 커지는 거 그런 거인가요? 관련이 있습니까? 체중이나 그런 거 거의 관련이 없고요. 방금 보신 저 영상은 사실은 얘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예. 근데 이 영상 주인공은 어떤? 16세 여자. 어머 6세. 16세 여자. 어머 6세. 근데 저렇게 두꺼워. 네, 그래서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확인을 해봤더니 국내에서 급성 심정지를 겪은 환자, 이 환자들의 약 20%가 40대 이하인 걸로 확인이 됐어요. 어머. 오히려. 특히 35세 미만의 급성으로 발생하는 돌연사는 3분의 2 정도가 심장 때문에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유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젊다고 그래서 홍현희 씨 젊다고 안심하시면 안 안 돼요. 돼요, 그러면. 아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작곡을 하다 보니까 밤낮이 좀 패턴이 바뀌어서 그렇죠.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밤샘 작업을 하고 좀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할 때 약간 이렇게 찌릿하는 때가 있는데 그것도 조금 네, 뭐 정확하게 뭐 문제가 있다 아니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심장이 멈추는 일 중에서 급작스러운 심정지뿐 아니라 질병 때문에 찾아오는 심정지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심정지 한 80~90%는 바로 동맥경화 때문에 생기는 관상동맥 질환이 그 원인이 됩니다. 특히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심부전이 있으면은 더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혈압 앓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고혈압 환자는 말 그대로 혈압이 높기 때문에 그 혈압을 이기고 심장이 혈액을 짜줘야 됩니다. 그래서 심장은 계속 부담을 느끼게 되고 이런 분들에게서도 심정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사실은 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이제 밤낮으로 일교차가 크고요. 또 실내와 실외의 온도 차이가 상당히 나죠. 기온이 낮아지면 우리 체온을 유지하려고 혈관을 수축하게 되는데요. 혈관이 수축하면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기온이 1도씨 떨어지면 수축기 혈압이 1.3mm Hg가 상승을 하는데요.
온도 차이가 10도가 나게 되면 13mm HG라고 아주 크게 혈압이 상승하게 되죠. 이때 혈관이 좁아지면 심장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게 심해지면 심근경색, 심장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결국에는 돌연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조금 전에 그 심장이 밤새고 났을 때 일어나려고 그러면 찌릿한다고 그랬잖아요. 찌릿이 무슨 신호가 지금 오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게 나을 거예요. 왜냐? 저 같은 경우는 보름 전에 아버지가 이제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시고 장례를 다 치르고 신발 신다가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긴 송곳으로 하여튼 천천히 가슴을 찔러서 들어오는 느낌인데 이걸 뺄 수도 없고 소리는 안 나오고 일단 가족들이 청심환 들고 뛰어나오고 막 이러는데 그 상황에서 아버지가 보름 전에 돌아가시면서 심근경색이 어떤 건지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얼마나 연구를 했겠어, 공부를 했겠어. 맞아요.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한 심근경색이 이런 통증을 내가 알고 있었지. 이건 무조건 가야 된다. 병원부터 가야 된다. 그래갖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누워있는 저한테 칭찬을 하더라고요. 빨리 와줘서 고맙다고. 의사 선생님이. 아니 말씀만 들어도 가슴이 제 가슴이 아파요. 숨이 막힐 것 같고. 아니 근데 말씀 중에요. 네. 왜 우황청심환을 찾아 들고 하셨잖아요. 그럴 때 그냥 그걸 먹고 가는 게 맞아요? 아니면 병원으로 바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병원을 우선 생각해야지 먹지 이걸 말고. 먹어서 아니 뭐 그건 난 잘 모르겠어. 먹지 말든지 마시든지 있으면 먹든지 하여튼 그건 알아서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께 여쭤보자. 우선 정말 잘하셨다는 칭찬 받으셔야 되는 거죠? 네, 정말 잘하셨어요. 칭찬해. 정말 좋은 분이야. 그리고 아까 청심환 말씀하셨는데요. 네. 대략으로 심장의 기능을 조금 더 안정시켜주는 그런 약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심장이 지금 혈관이 막혀서 또 기능이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청심환이 들어가서 기능을 사실 더 떨어뜨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일부 환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안 드시고 일단은 빨리 병원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심근경색의 그 사례를 저희가 뭐 아주 생생하게 전해 들었습니다. 네. 네, 심장에 혈관이 크게 3개가 있거든요. 이걸 이제 관상동맥이라고 저희가 하거든요. 그래서 산소와 영양분이 이제 그쪽으로 공급이 됩니다. 근데 이 3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막히게 되면은 급성으로 이제 심장에 산소와 영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심장 근육 조직이 사실 괴사가 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섭다. 왼쪽에 있는 화면이 정상 심장입니다. 골고루 잘 뛰고 있다는 걸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 근육이 움직이고 있는. 네. 근데 이제 오른쪽에는 심근경색 환자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차이가 좀 느껴지시죠? 모양도 이제 틀려요. 달라. 같은 심장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오른쪽에는 심근경색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꼭대기에 좀 뾰족한 부분이 잘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좀 넓은 부분만 들어갔다 나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꼭대기에 있는 부분에다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심근경색은 왜 생기는 겁니까? 예, 앞서 심근경색이 관상동맥이 막히면서 일어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관상동맥이 막히는 원인이 주요한 게 동맥경화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 동맥경화는 이제 혈관이 여러 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쪽 벽에서 콜레스테롤 같은 물질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쌓이니까 그 혈관이 좁아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그 튀어나온 그 부분이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튀어나온 그 부분이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혈전이 관상동맥을 갑자기 콱 하고 막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급성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저는 제약회사 다닐 때 저랑 너무 친했던 그 부장님 계시는데 평소에 너무 건강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공부하시다가 독서실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예. 사실 심장이 멈추면 죽는 건데 그 전에 증상이 전혀 없는 건지 발생하기 전에 그 전에 증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증상, 예. 전조 증상. 급성 심근경색이나 아니면 그 협심증 같은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화면 한 번 더 저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으면 대비를 그래도 할 수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네.
제일 시작되는 단계에서는 한 뭐 수일이나 수개월 전부터 좀 숨쉬기가 힘들어지고요. 가슴이 좀 두근거리는 느낌이 있고 평소와 다르게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지 하는 증상이 나타나고 그것이 점점 심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등산 다니시는 분들은 친구들하고 이제 잘 보조 맞춰서 걸었는데 원래 최근에 약간 내가 뒤처지는 느낌이 든다 하면은 혹시라도 심장 혈관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검사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더 진행되면은 무겁고 꼭 체한 것처럼 답답하고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흉통이 있거나 또는 이제 식은땀이 막 흐르고요. 혈압이 떨어지면은 또 힘이 쭉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미 이때가 수시간 전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방금 하신 분처럼 이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고 병원에 가셨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치명적인 부정맥이 발생해서 사실 심장 기능이 정지하게 됩니다. 이 심정지가 올 때는 그 전에 경련을 먼저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심실세동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부정맥이어서 이때는 이제 호흡과 맥박이 없어지게 되는데 그때 빨리 치료를 해야지 환자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시기를 놓치면은 온몸의 장기가 망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니 근데요 저렇게 전조 증상이 있다고는 하지만 생활 속에서 그렇게 확 느끼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 전조 증상을 저처럼 맨날 가슴 졸이고 사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나 보다 뭐 이런 정도 생각하고 넘어갈 수 식은땀 나고 막 가슴이 이렇게 부르르 떨리고 할 때 많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그런 일이 많아지는 것 근데 같더라고요. 그것과 이것은 구분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는 보통 가장 이제 진행된 단계에서는 휴식을 취하는데 갑자기 통증이 온다. 다르구나. 네, 그럴 때를 가장 위험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기야 저희는 뭐 남편 있으면 가슴 졸이다가 나가고 나면 괜찮아요. 가슴 졸이는 거하고 통증하고 틀려요. 아니 살면서 졸이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얼마나 가슴을 할 때가 많아요. 아니 나 보면 짜릿하고 가슴이 뛴다며. 아유 가슴 떨려요. 특히 이 소화불량하고 이렇게 혼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식체인 줄 알고 한의원에 오셨다가 119에 실려서 응급실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식체가 있다. 이상하게 소화가 안 된다. 이런 느낌이 들면 빨리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체했다는 느낌도 좀 비슷할 수 아주 있다. 유사하다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네. 그렇구나. 아니 근데요, 그러니까 발생했을 당시에 어떻게든 응급처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응급처치나 뭐 이런 거에 심정지와 관련된 골든타임? 예, 골든타임은 한 몇 분 정도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심정제 골든타임은 한 4분 정도. 너무 짧다. 4분 정도. 너무 짧다. 멈췄을 그렇게. 4분이죠. 4분 안에 전화기 죽고 찾다가 끝날 수도 있겠어요. 맞아, 막 소문하고 막 이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119 옆으로 이사 가야 돼. 어떻게 하다가 119 옆으로 이사 가야 돼. 119 옆으로 이사 가. 119 옆으로. 그래프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예, 보시는 것처럼 심장이 멈추고 1분 이내에는 소생률이 한 97% 되고요. 저게 정말 분단이네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떨어지고. 2분이 지나면 90%, 뭐 4분이 지나면 50%까지 떨어집니다. 떨어져. 근데 심장이 멎으면은 우리 몸에 산소가 이제 부족해지게 되죠. 근데 우리 몸에서 산소에 제일 취약한 부분이 어디냐면 뇌입니다. 그래서 그때 뇌가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진행되면 임상적으로 사망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응급처치가 매우 중요한 거고요. 일반적으로 흉부 압박으로 가장 도움을 받는 장기가 방금 말씀드린 뇌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의학 용어에서는 저희가 심폐소생술을 심폐뇌소생술이라고 그렇게 바꿔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정지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비율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119를 기다릴 수가 없거든요. 골든타임은 불과 4분입니다. 4분 안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확실하게 배우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분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같이 불러보도록 하죠. 나와주세요. 멈씨! 대한민국 최초 소방 관련 자격증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소방관이 몸신에 떴다. 심정지 골든타임을 사수할 응급처치법을 알려줄 오늘의 몸신 소방관 가기혁.
지금 이 상황에서 소방관분을 딱 뵈니까 저희가 마음이 정말 든든해집니다. 정말 애 많이 써주시는 우리 소방관께서 오셨는데 직접 인사해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소방관 가기혁입니다. 오늘 몸신 대박입니다.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뭐 박사님, 뭐 한의사 원장님 다 계시고 소방관님도 계시고 우리 또 요리사님도 계시고 하여튼 오늘 대박입니다. 근데 너무 소방관님이 훤칠하셔서 지금 제 마음에 불이 막 났는데 혹시 외람되지만 결혼하셨나요? 정말 중요한 정보거든요. 방송 하시긴가요? 대박입니다. 얘기가 이쪽으로 갈 줄 몰라서 조금 당황스럽긴 합니다만. 아니 근데요. 네. 저 제보 기준은 굉장히 든든함이 있네요. 이렇게 막 지금 막 긴장하고 있다가 저렇게 척도 제복을 입고 내려오시니까 그것만으로도 마음을 좀 놓을 것 같은데 거기다 또 저렇게 훈남이시니까 또 홍현이까지 들썩썩 되니까 이거 진짜 이런 일이 생겨도 저런 분만 계시면 걱정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외모만 보고 이렇게 저렇게 인사를 나눴습니다마는 가기혁 소방관 보통 분이 아니세요. 저희가 소개 화면을 따로 준비해봤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소방 관련 자격증 그랜드 슬램 달성 1호입니다. 1호. 우와. 세상에. 현장에서 구조. 와, 멋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로 소방 관련 1급 자격증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 그랜드 슬램이라면 뭐 여러 가지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좀 자세히 소개해 주세요. 이 소방대원은 크게 불을 끄는 화재진압대원, 그리고 물에 빠지는 등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구조대원, 그다음에 다친 사람을 병원으로 응급처치하고 이송하는 구급대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저는 이 소방서에 구급대원으로 입문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물에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럼 보통 구조대원이 출동해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고 그 다음에 병원에 이송해야 되기 때문에 구급대원에게 인계하는데요. 근데 제가 구조대원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하게 되면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가장 적절한 조치를 못 취했다는 생각이 순간 들어서 이제는 현장에 강한 소방관이 되고 싶어서 이런 구조나 화재, 다른 분야까지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엄격하게 이 분야가 나뉘어 있다는 건 사실 못하죠. 그렇죠. 맞아요. 안 되지. 불도 아무나 끄는 게 아니네. 오늘 여기 나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잖아요. 예, 물론입니다. 그 심폐소생술이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막상 제대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심폐소생술의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매년 심정지 환자 출동 건수가 저희가 현장에 출동하는 건수가 3만여 건이 되는데 하루 80여 명이 이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황에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급성 심정지가 오는 환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가정에서 발생했다는 앞선 내용을 보면 내가 심폐소생술을 배운다는 건 내 가족을 살리는 일과 같은 겁니다. 그렇지. 맞아, 그렇지. 정답. 아니 저 진짜 다른 것보다는요. 일단은 가족을 살린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데 말만 하지 말고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면. 그래 배워야 돼 이거. 심정지 환자가 이제 등장했습니다. 예. 네,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의식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자, 이때 환자 의식을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까요? 의식? 어깨를 잡고 눈을 이렇게 뺨을 흔들어 봅니다. 물도 뿌리잖아요 얼굴에 막. 그치. 찬물 끼얹고 막 여기 눈 이렇게 뜨고 막 이렇게. 아니면은 때리고. 정신이 번쩍 들게 이거 선생님 돈 아니세요? 내 거 있어. 그래서 1분 가면 어떡해.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방법들은 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오, 잘 된 게 있겠어요. 의식을 확인할 때는 어깨를 가볍게 치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요. 어깨를요? 가볍게 친다고 해서 여보세요 이러면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극을 환자가 충분히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어깨는 괜찮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깨를 두드리는데 흔드는 거는 아니네요. 예, 맞습니다. 네. 심정지 환자는 아무런 방어 기전 없이 바닥에 머리부터 네. 그래서 뭐 출혈을 동반한 두부 손상 아니면 경추 손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 목 위로 머리를 건드는 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의식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해야 될 게 있는데 전반적으로 환자가 움직임이 있는지 아니면 숨은 쉬는지. 숨 쉬는지는 어떻게 확인해야 될까요? 손을 갖다 댔나요? 코 밑에? 아닙니다. 이게 이제 가슴을 이제 오픈했기 때문에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 또는 인종호흡이라고 해서 숨을 쉬는 것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정지 환자는 그리고 다시 이런 움직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호흡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반인들은 호흡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남아있는 호흡 반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동작. 그렇죠. 마지막 동작. 네. 그래서 주저없이 심폐소생술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이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먼저 할까요? 아니면 119에 전화를 먼저 할까요? 심폐소생술 절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119에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고를 부탁할 때 119에 신고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절대 누구도 잘 나서서 신고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한 사람을 지목해서 신고를 부탁하는 게 좋습니다. 이용식 씨 빨리 119 신고하세요. 맞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 세 번째 계신 분 아니면 빨간 옷을 입으신 분 119에 신고 좀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지목을 하면은 이 사람도 자기를 지목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지. 반사적으로 네 그러고선 누른다 이거죠. 심리적인 특성상 이게 뭔가 도움을 이렇게 지목을 해야 이제 자기가 책임감 있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저를 지목하시는데 네. 그럼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지나가다가 저기요 저기 섹시하고 너무 아름다운 아가씨 전화 좀 해주세요 그러면 찰떡같이 알아듣고 네 해드리면 되는 건가요? 예. 쉬운 아니지만 약간 짜증나셨어. 아니지만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신고 방법입니다. 예, 자 신고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신고 후에는 이 환자를 딱딱하고 평평한 바닥에 이동시켜서 환자를 눕혀야 됩니다. 부드럽거나 푹신푹신한데 눕혀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심정지 환자가 일반인들이 가정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아까 들으셨는데요. 흔히 침대, 소파 이런 곳에서 많이 쓰러지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바로 심폐소생술을 하시는 경우가 저희가 출동을 해보면 많습니다. 네. 심폐소생술을 이 딱딱한 바닥에서 하지 않게 되면은 이 환자 몸이 같이 흔들리면서 심폐소생술의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를 이렇게 옮긴 후에는 환자 가슴 옆에 무릎을 꿇고 앉고 이때 양 무릎은 어깨 넓이로 벌려주셔야지 효율적으로 압박을 할 수 있는 자세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자세를 잡으셨으면 환자의 가슴 중앙, 이 목 가운데에서 이제 움푹 들어간 부위가 우리가 흉골이라고 하는데 이 흉골의 2분의 1, 육안으로 2분의 1을 신속하게 확인하셔서 이쪽을 압박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이때 주의하실 사항은 흉골의 끝에 이 칼돌기라고 여러분들 가슴을 만져보시면 약간 볼록 삐죽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누르시면 복강 내 장기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아래쪽이면 안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가슴 중앙에 2분의 1 지점을 누르시면 되는데 본인이 가장 힘을 줄 수 있는 손바닥을 압박 위치에 갖다 대고 그다음에 다른 손을 평행하게 겹쳐서 바닥과 수직이 되게 자세를 잡아줍니다. 자, 두 팔은 지금 쭉 펴셨고요. 어깨는 앞으로 뚝 나왔습니다. 무릎도 이제 어깨 넓이를 벌린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직각으로 힘을 이제 주는 거네요. 힘이 전달되는 이 손바닥 끝부분을 힘을 줘서 압박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압박을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이렇게 하면 뼈가 손상될 것 같은 어떤 불안감이 있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5에서 6cm 정도 흉부 압박을 깊이를 눌러줘야 심장에 적절한 이 펌프 작용을 저희가 인위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보통 저희가 이제 눈앞에 어떤 자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5에서 6cm
눌러야 된다 그러면 시민분들이 더 물어보십니다. 이거를 어떻게 5에서 6cm를 눌러야 되냐. 그러면은 여러분들 가정에는 뭐 이런 훈련용 마네킹도 없기 때문에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집에서 베개, 약 5cm 정도 되는 베개나 인형 같은 거를 앞에다 두고 인형이나 베개가 눌렀을 때 바닥에 닿는 깊이 그 정도로 느끼시면 약 5cm 정도의 깊이를 누르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 5cm를 눌러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누름으로 해서 심장에서 피가 나가는 양이 정상적일 때 나가는 양의 3분의 1에서 4분의 1밖에 안 돼요. 이렇게 눌러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르면 뭐 원래 평상시랑 다 똑같이 나갈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만큼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깊이를 더 누르지 못하면 더 양이 작아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요 정도만 나가도 3분의 1에서 4분의 1만 나가도 뇌에 심장에 충분히 영양 공급, 산소 공급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심폐소생술로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리드미컬하게 자 5cm를 누르면 5cm를 떼주는. 근데 너무 긴장해서 너무 빨리 누르게 되면 오히려 더 계속 누르고 있는 게 되죠. 효율적으로 압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약간 분당 100에서 120배 속도로 유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 같이 이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 예,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듣기만 하면 잊어버리니까 꼭 해봐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완벽하게 할 때 그게 컴퓨터로 수치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뇌에 피가 통하면 그때 한 번이 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시작. 예, 들어갑니다. 우와. 와, 실제 상황입니다. 네, 뮤지 씨는 지금 압박을 조금 더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홍현희 씨 잘하고 있어요. 이용식 님도, 이모님도, 이혜정 님도 잘하고 있고요. 지금 뮤지 씨는 압박 깊이가 좋습니다. 지금 6cm 오히려? 가까이. 그렇군요. 나머지 분들은 다 약간 5cm를 지금 더 깊게 누르셔야 됩니다. 이혜정 선생님 조금 더 깊어지셔야겠습니다. 더요? 네. 그죠? 너무 올렸어요. 네, 맞습니다. 좀 더 내려가셔야 돼요. 이모 씨는 너무 깊은 거 아닌가요? 이모 씨는 지금 이 소리를 듣고 더 정확하게 더 깊이 더 세게 눌러본 건데요? 잠깐 스톱하세요. 네. 여러분 쉬세요. 40초에서 멈췄어요. 힘들죠? 자 지금 땀이 나요. 불과 저희가 40초 경과했거든요. 아직 2분이 남으려 2분이 하려면 뭐 2분이 되려고 그러는데. 선생님. 야. 이렇게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어요. 이게 살리는 누르는 위치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위치를 너무 올렸어. 그리고 막상하게 계속 누르다 보니까 좀 다치면 어떡할까. 그 생각을 하자면 5cm 이상을 누르기가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건강한 분들은 괜찮습니다. 되게. 근데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실제로 뼈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 정확한 자세로 하게 되면 흉골이 부러지기도 하고 이 부러진 뼈 마찰음이 여러분들이 누르는 그 손에 직접 전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두려우실 수는 있는데 이 생명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거부감을 가지고 멈추는 일 없이 심폐소생술을 계속 이어나가셔야만 환자가 소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성적표가 지금 소방관의 손안에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설명을 해주시죠. 예, 먼저 뮤지 씨는 전반적으로 압박 횟수나 속도가 아주 양호합니다. 횟수가 우물 정자의 가운데 들어가면 깊이 들어갔다는 거죠? 예, 거기에 맞습니다. 아래쪽이면. 네. 횟수는 73번인데요? 지금 이제 40초 정도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속도를 보시면 아마 정확한 횟수가 이제 나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분당 108의 속도로 누르셨기 때문에
분당 100에서 120배인 속도 안에 적절하게 들어오신 겁니다. 깊이도 좋았던 거죠? 예, 맞습니다. 깊이가 저 점이 위에 있으면 조금 얕은 건데 이제 6cm 가까이 충분히 깊게 눌러주신 중부 압박에 좋은 경우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자, 이용식 선생님은 압박 깊이가 5cm를 넘었는데 약간 압박 속도가 이렇게 보시면 131회로 나왔는데 속도가 약간 빠르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분당 100에서 120배 속도로 누르셔야 되는데 류지 씨하고 비교해보면 확실히 분당 압박 속도가 많으니까 지금 압박 횟수가 73회에서 이용식 선생님은 93회. 그렇죠. 똑같은 시간에. 많이는 눌렀지만 효과적인 흉부 압박은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황하니까 빨리 눌러서 빨리 살려야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이걸 빨리 이게 잘못된 네, 흔히들 시민 여러분들이 하시는 실수가 압박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충분한 심장이 이완할 시간을 주질 않는 거죠. 네, 맞습니다. 주의하실 점을 좀 말씀드리면은 수축도 중요하고 이완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축할 때 피가 몸으로 가지만 이완할 때 거꾸로 정맥에 있던 피가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는 그 음압을 걸어주면서 피를 빨아들이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이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충분한 혈액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심장을 누르게 되면은 반밖에 차지 않은 혈액이 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혈류량이 줄어들고 그러면은 뇌나 심장으로 가는 혈액량이 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수축이 중요한 만큼 이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홍현희 선생님은 마찬가지로 압박 속도가 지금 이용식 선생님보다 훨씬 더 빠른 142회. 성격이 급해가지고 막 깊이 못 들어간 거죠, 저희가. 네. 네, 그래서 깊이도 좀 많이 들어가지 못하고 약간 위치 자체도 몰려 있는 게 저 이제 우물정자 안에 가운데 와야 되는데 약간 가장자리. 네, 가장자리 쪽으로 중점되어 있는 게 이제 힘이 잘 전달이 안 됐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수업을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좀 3월에 수업을- 결혼하신대. 3월에. 아니 제대로 해야 되니까. 예. 그리고 임호 씨. 이모 씨도 뮤지 씨와 마찬가지로 적절하게 압박 위치나 압박 속도 가운데 뭐. 잘하셨습니다. 이혜정 선생님. 네, 이혜정 선생님도 압박 속도도 정말 적정하게 하셨는데 이제 압박 깊이가 조금만 더 깊게 누르시면은 질 높은 흉부 압박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한 점을 적정한 속도로 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지 않네. 네, 맞습니다. 근데 소방관 분들은 사실 이게 짧은 시간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도착해서 병원까지 이송하는데 평균 약 한 10분에서 15분 정도가 걸립니다. 예, 계속. 그러면 119 차 안에서도 차 안에서 할 하시는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관들인 저희도 혼자서 하기 정말 쉽지 않은 응급처치이기 때문에 때로는 시민분들이 심폐소생술을 많이 보급이 돼서 저희가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장시간 하다가 혹시라도 조금 텀을 두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그래, 그게. 그러니까. 저희는 흉부 압박을 절대 이제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쉬지는 않습니다. 예, 아니면은 저희가 여러 대의 구급차가 현장에 동시에 출동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 명의 소방관들이 함께 10초 이내로 우리가 이제 10초 정말 이내로 빠르게 바로 교대를 해야겠군요. 바로바로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교대를 계속 하게 됩니다. 하다가 이제 내가 지쳤다 그러면 바로. 그렇지. 이게 말이 30분이죠. 우리 지금 40초 했잖아요. 근데도 팔이 너무 아파요. 근데 이거 진짜 노고가 대단하시다. 오늘의 경험이 언젠가 또 잘 쓸모 네, 있기를 맞아요. 바라면서 저도 이 훈련을 미리미리 해둬야겠다 싶습니다. 아우 애쓰셨습니다. 네. 아이고, 네. 네, 아이고. 소방관 선생님. 생명을 구하는 심폐소생술 함께 배워볼까요? 날씨가 좋네. 저기요?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전화를 119를. 영상 통화를 통해서 심폐소생술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가슴을 노출시켜 주세요. 환자분의 가슴
가슴 정중앙에 왼손을 올리시고 그 왼손 위에 다시 오른손을 얹어서 손깍지를 꽉 껴주세요. 환자 가슴 깊이 5cm 이상이에요. 강하고 깊고 빠르게. 눌렀던 가슴이 충분히 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도착했습니다. 네, 빨리 하세요. 멈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기적의 주인공. 심폐소생술을 행하는 바로 당신입니다. 네, 심정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것을 배웠는데요. 사실 일상 속에서도 심정지뿐만이 아니라 응급 상황이 참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기치 못할 응급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은 누구나 당황하게 되는데요. 머뭇머뭇하다 보면은 잘못된 처치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지기 때문에 평소 응급처치법을 좀 숙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짧은 골든타임을 놓치면은 심정지로 이어지는 위험한 응급 상황들이 있는데요. 일상생활 속의 응급 상황들에 대해서 저희가 판넬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상생활 속의 응급 상황.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먼저 이쪽을 열어보죠. 중증 외상. 중증 외상. 중증 외상. 중증 외상. 네. 요새 생명에 위협받는 응급 상황이 바로 중증 외상입니다. 네. 운영버스가 추락한 겁니다. 골절과 타박상을 타워 크레인 사고로 크게 다쳤습니다. 큰 부상을 당한 환자들에게 이 순간 1초는 소중합니다. 많이 듣잖아요. 많이 들었어요. 저 안 그래도 뭐 지난주에도 이런 게 화제거리가 됐었어가지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해서 관심이 많긴 한데 실제로 골든타임의 시간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중증 외상의 골든타임은 1시간입니다. 1시간입니다. 1시간. 네, 근데 이 골든타임의 기준이 사고부터 수술장에 들어갈 때까지가 1시간입니다. 수술장에 갈 때까지. 그래서 따라서 가급적 빠르게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 중증 외상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신고 외에는 더 이상 딱히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 너무 큰일이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1시간 안에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출혈을 빠르게 지혈하는 게 최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혈을 막는데 뭐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아마 상처 부위를 누르는 거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사지에서 출혈이 있을 경우에는 일단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좀 높게 해줌으로써 출혈량을 좀 줄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제 팔꿈치 쪽에서 피가 났다고 하면은 그거보다 한 1, 2cm 정도 심장에 가까운 쪽으로 위에 쪽을 눌러주면은 혈관을 압박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이제 주위에서 손에 잡히는 게 이제 휴지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휴지로 누르시면은 상처 부위에 들어가서 이물질이 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헝겊, 수건이나 뭐 거지 같은 것이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일상생활 속 응급 상황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화상. 이건 정말 화상. 이건 정말. 네. 저는 음식을 하니까 기름이 노다지 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화상 기름이 또 얼마나. 네, 그러니까 정말 너무 저는 무서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화상도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심정지처럼. 있겠죠. 네, 화상도 골든타임이 네.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화상이 얼마나 주변에서 맞아요. 어렸을 때 흔하죠. 많이 겪게 되는 일이고 부모님들께서도 그때 제대로 처치를 못해서 만약에 흉터가 남았다면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게 바로 화상이잖아요. 자, 골든타임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까 심정지 골든타임 4분이라고 굉장히 짧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화상은 더 짧습니다. 일상생활 속 응급 상황. 과연 화상의 골든타임은? 잠시 후 공개됩니다. 네, 아까 심정지 골든타임 4분이라고 굉장히 짧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화상은 더 짧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죠. 네. 아니 사실 저는요 성인이 돼서 드라마 촬영을 하다가 화상을 입었었거든요. 이제 팍 성에서 막 공격을 하고 막 이제 방어를 하느라고 이제 이렇게 칼을 쫙 들고 공격하라 그런데 뒤에서 이제 막 뻥뻥뻥 터지는데요. 뒤쪽에서 바람이 확 저쪽으로 불더라고요. 저쪽으로 불더라고요. 그게 다행히 마지막 컷이어가지고 그리고 바로 서울 병원으로 가면서 이거를 이제 막 싸매고 갔거든요. 큰일 날 뻔했네. 네, 간 사이에 보니까 정말 수포가요. 만두 하나
얹어놓은 것만큼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더 큰 일이 아니어서 참 다행이긴 한데 촬영장에서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이런 위급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봤더니 골든타임이 0이에요. 그러면 바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화상을 입는 순간부터 열이 지금 여기 닿았잖아요. 그러면 열은 계속 침투합니다. 근데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차갑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가능한 한 빨리 차가운 물로 화상을 식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저희가 그 화상을 정도에 따라서 1도에서 4도로 나누거든요. 사진 한번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네. 어머, 이런 스포. 아이고. 네. 어머, 이런 스포가. 예,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찍은 건데 저 정도. 오른쪽 손 제가 저랬었어요, 약간. 여기가 참 여린 살이잖아요. 팔 안쪽. 그럼요. 얼마나 좀 아픈 얼마나 상황일까. 아플까. 심각하죠. 마음이 아프네요. 저게 화상을 입으면 피부에만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 화상 범위가 체표 면적의 한 15에서 20% 정도만 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신체 내부 장기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런 진물이 혈관에서 조직으로 빠져나가면 조직 자체 쪽으로 혈액 속에 있던 물질이 빠져나가고 조직 자체 안에는 그 혈액에서 빠져나온 것들이 막 차이니까 부종이 생기면서 혈액은 양은 작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각 장기로 가는 혈액량은 줄고 전신합병증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일단 염증 반응같이 오한이나 발열 같은 증상이 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더 심해지면 이제 뭐 염증들이 합병증으로 폐렴, 간염, 뭐 신장 기능의 문제, 장 운동 억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유발이 될 수가 있고요. 이 광범위하게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면역에도 상당히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간이나 콩팥이나 심장 같은 여러 개 기관이 한꺼번에 일을 못하는 일이 생겨서 사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무섭다. 무서워, 너무 무섭다. 생활 속의 응급 상황 이번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열상. 네. 열상. 저는 진짜 할 말 많은 게 종차서 녹화했을 때 이제 그 레전드 매치 때 점수 확인하고 너무 이제 흥분한 거예요. 점수가 높아서. 그 들어가는데 이런 무대 스팅장에 이런 구멍이 있는데 쥐가 맨홀에 빠지듯이 정말 그 맨홀에 쏙 들어간 거예요. 여기까지. 근데 다행히 안 다쳤어요. 근데 이제 빠지니까 저를 올려주시는 개그맨들이 올리다가 못에 다리가 찢어진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근데도 왜냐면 개그 프로는 갑자기 이러면 흐름이 깨지니까 그렇죠. 웃음으로 또 승화시켰어요. 막 뒹굴면서 나가고 했거든요. 근데 다리가 정말 깊이 찢어져갖고 그 응급처치할 때 어떻게 했냐면 막 흐르는 물 막 피가 나는데 수돗물에 해고 과산화수 붓는데 그런 고통 처음 느껴봤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그냥 나면서 하면서 계속 울었거든요. 이것 또한 저희 일상적으로 겪을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누구나가 어디서든지 당할 수가 있는데 이 골든타임은 얼마입니까? 볼까요? 예, 지금까지는 사실 골든타임이 짧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열상의 골든타임은 24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입니다. 하루? 사실 열상에서는 봉합보다 더 중요한 게 소독입니다. 봉합보다 더 중요한 게 소독입니다. 아까 이제 홍현 씨께서 다치셨을 때 물하고 과산화수소 많이 사용했다 하는데 요즘에는 병원에서는 오히려 이제 피부 자극이 좀 심해갖고요. 과산화수소가 이게 막 하얗게 뽀글뽀글 올라오니까 참 기분상은 소독이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좀 이제 상처에 좀 손상을 입힐 수 있어서 요즘에는 오히려 이제 피가 주변으로 막 묻으면은 그걸 좀 닦아낼 때 과산화수소가 이게 피를 녹이거든요. 그런 작용을 할 때만 좀 사용하고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소독용품이 만약에 없으면은 흐르는 물 같은데 씻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봉합을 해서 남는 흉터는 사실은 그래도 작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2차 감염이 돼서 여기에 감염된 이후에 이제 상처가 생기고 그게 나으면은 흉터가 정말 커지거든요. 치료 기간도 길어지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봉합보다는 소독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판넬과 함께 생활 속 응급 상황을 제가 진행하면서 여러분 갖고 계신 다양한 병원 관련 경험들, 에피소드들 대방출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상식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할까? 저희가 몇 개의 퀴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퀴즈 풀기 해보죠. 자,
자, 지금부터 응급처치, 응급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지 상식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아, 모두 자리에 앉으셨는데 아주 귀여우세요. 교복도 준비할 걸 그랬나 봐요. 오늘 선물 있습니다. 좋은 선물 있고요. 자, 예, 여러분 오늘 이름하여 몸신 골든벨, 몸신 골든벨. 오늘 난이도 어떻게 쉽습니까? 일단 첫 단계는 좀 쉽게 가려고 그렇습니까? 네, 쉬운 문제 준비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준비한 문제 중에 가장 쉬운 1단계 문제 주시죠. 뭐죠? 타박상을 입으면 얼음찜질을 한다. 타박상을 입으면 얼음찜질을 한다. OX로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타박상. 자, 뭐 난이도 1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여러분도 같이 풀어보시죠. 타박상이 삔 거 이런 거죠. 타박상이 부딪힌 거. 부딪히거나 뭐 맞거나 이런 거. 묻지 마세요. 타박만 막. 얼음. 자, 5, 4, 3, 2, 1 들어주세요. 네, O를 쓰신 분도 있고 X를 쓰신 분도 있는데요. 자, 먼저 미우지 씨. 네. 예, 왜 그렇게? 타박상을 입었을 때 아무래도 조금 붓는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통증이 조금 완화되는 차원에서 얼음찜질을 해주면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예, 이모 씨는 X네요. 저 틀렸나요? 아닌가? 초반 탈락. 타박상을 입었을 때 바로 얼음찜질을 하는 것보다는 글쎄, 내가 왜 X로 했지? 이 골든벨이 말이죠. 틀리면 바로 자리로 들어가시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요? 이 상황에 만약에 O라면 이모 씨만 들어가는 거고. 우승이네요, 그럼? 만약에 우승이네요, 그럼? 만약에 이거 한 문제로 자, 1단계입니다. 혹시 지금 나는 생각을 바꾸겠다 하시는 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지금 생각을 바꿔보겠다. 왠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용식 선생님 바꾸고 있어요. 바로 바꾸시는데요? 살아남고 싶습니다. O로 바꿔야 되나? 나이스. 2, 1. 유진 씨 바꿔. 끝났습니다. 네. 자, 어떻게 아니야. 됐습니까? 결과.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제가 살짝 또 한 말씀을 얹어드렸더니 X로 고치신 분이 계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정답은 X입니다. X입니다. 와, 이모 씨 혼자 살아남을 뻔했어. 예. 난이도 1에서. 아니 근데 타박상을 입으면 드라마 보면요 부부싸움하고 나서 맞으니까 어른 같다 이렇게 되던데. 그리고 타박상이라는 게 열이 올라오기 때문에 열을 조금 줄여줘야 되는 거 지금 아니에요? 좀 열받으시죠? 네, 얼음 없나요? 안녕. 자, 그러면 어떻게 정답이 이런지. 네, 정답이 X인 이유는요. 물론 피부에 가져다 대면 당연히 초기에는 통증도 좀 덜하고 붓기도 덜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부에 일단 얼음을 대는 것 자체가 공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고요. 장기적으로는 뭐 그렇게 좋은 효과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요, 타박상에 얼음찜질 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연구가 호주의 연구팀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일단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쥐를 대상으로 타박상을 입은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요. 한 그룹은 얼음찜질을 5분간 4번에 걸쳐서 했고요. 나머지는 그냥 지켜봤는데요. 오히려 타박상에 얼음찜질을 한 그 그룹에서 상처 치유가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자, 선물 있습니다. 주시죠. 네, 이번 문제 보여주십시오. 손을 베었을 땐 입으로 피를 빨아낸다. 아니지. OX. 이건 지울 필요도 없네요, 이거. 네? 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뱀에 물렸으면 되니까. 감염됨. 내가 영화에서 막 사랑하는 사람 손가락 맞아. 영화니까 그러지. 대신 막 이렇게 해주잖아, 영화 보면. 자, 그래서 홍현희 씨 헷갈리죠? 때문에 망한 거 몰라. 헷갈리죠? 이런 문제가 나온 이유가 있을 거예요. O일까요? X일까요? 하루에도 더 살아본 사람이 경험상으로 알지. 그러세요? 자, 그러면 정답 보여주세요.
봐봤자 정답이지 내가. 네. 오, X. 예. 왜요? 하루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왜 오라고? 왜냐하면 이 금속으로 베었을 때는 그 금속에 있는 그 독성이 피부를 침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거 아세요? 뱀에 물렸을 때 뱀독을 빨아낸다. 네네. 이 식으로 이걸 빨리 하고 그다음에 소독을 하는 게 낫습니다. 근데 뱀독은 이게 몸에 퍼지면 그 중독되는 것 때문에 빨아내는 거고요. 금속에 이렇게 밴 거는 차라리 빨리 뭐 소독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오히려 난 빨 거예요. 아니 내가 내 입으로 빠는데 그걸 못 빨고요? 저는 안 하겠다고요 그렇게. 난 빨 거야. 안 맡길 거예요. 분해라. 내 입으로 내가 빠는데 왜? 홍현희 씨는 고민을 하다가 X로. 네, 왜냐하면 저도 확실하게 그 어머니께서 예전에 과일 깎다가 손 베어셨거든요. 근데 그때 바로 좀 이렇게 흐르는 물에 씻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그 부분을 좀 칭찬해 주셨던 기억이 살짝 있어서. 맞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머리 위로 들어주시고. 자, 결과 정답은요? 네, 정답은 자, 결과 정답은요? 네, 정답은 X입니다. X입니다. 당연히 대박. 그걸 첫 번째 문제 했어야지. 그걸 첫 번째 문제. 와. 이제 대충 패턴을 알겠어요. 아니요. 얼른 오세요. 저희가 보통 이제 칼에 베거나 뭐 찔리면 빨리 이제 입으로 먼저 가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게 보기에는 피도 좀 빨아내는 것 같고 이게 피가 없어져서 좀 괜찮아지다 보다 하지만은 생각보다 저희 입속은 굉장히 더럽습니다. 균이 많아서 2차 감염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양치했는데 뭐. 자, 이제 3단계 가겠습니다. 과연 또 여기를 통과하시는 분이 계실지요? 3단계 문제. 긴장된다. 3단계 문제 보여주십시오. 빠진 치아는 어디에 넣어서 치과에 간다? 치아가 빠지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이걸 어디에 넣어서 콜라. 어디에 넣어서 콜라. 치과에 간다. 왜 이러세요? 야, 이거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아니 빠진 치아를 아니 뭐 어릴 때 그렇게 이 뭐 가리를 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뭐 다치거나 다쳐서. 뭐 넘어지거나 그렇죠. 정말 깨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치아. 네, 치아. 양말. 양말. 지갑에 나간다. 네. 뭐 어디에 넣어서 갖고 와요? 어딘가에 넣어서 치과에 간다. 비닐봉지. 어딘가에 넣어서 가져간다고요? 주머니에 넣어서. 아유 굉장히 어렵네요 이거는. 고비입니까? 시경 씨. 여기요. 자,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이 있고요. 저도 물에 넣어서 할머니가 항상 그 틀니를 그러네. 물에다 넣고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지금 생각이 났는데 틀니와 빠진 치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냥 물인데 물이 들어있는 물병에 넣어서 물에 넣어서 물을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티슈에 싸가진 않겠다. 고칠 생각 없으시고요. 어디에 넣지? 이거 말고 혹시라도 떠올리는 게 있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뭐 액체 중에서. 금고에 넣어서 갈 수는 없잖아요. 힘을 모아서 5초 드리겠습니다. 5초 드리겠습니다. 자, 머리 위로 현희 씨 힘이 나나요? 좀 자신이 없으니까 못 드네요. 알겠습니다. 앞서 깨끗한 물이었는데 갑자기 두 분이 생각을 바꾸셨어요. 자, 정답입니까? 정답이 알면 도움되는 생활 속 응급 대처법. 세 번째 문제의 답은 잠시 후 공개됩니다. 정답입니까? 정답이 정답입니까? 정답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무너집니다. 물 맞아. 우유예요? 물 맞아. 우유예요? 야, 여기에서.
와, 우유는 정말 의외다. 몰랐다. 빠진 치아가 일단은 습기가 뺏겨서 마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습을 유지시켜줘야 되는데요. 만약에 빠진 치아가 이제 습을 잃으면은 그 안에서 이제 재생해야 되는 그 세포가 손상됩니다. 그래서 치아가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아의 건조를 막기 위해서는 좀 구강 성분과 비슷한 그런 액체다 넣는 것이 좋은데 그것이 우유입니다. 사실 저희가 좀 여기가 고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만 넘어가면 저희가 사실 선물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으나 그 고비를 못 넘긴 관계로 하나 더 해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참 뭐 그렇게 좋습니다. 그러면 한 번의 기회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칫 사라질 뻔한 문제를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네 번째 문제 주시죠. 나도 못 맞췄네. 의식 잃은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이다?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이다? 예. 이렇게 얼굴 때리는 거. 두 글자인가요, 선생님? 아니에요. 두 글자 아니죠? 조금 어떤 동작인데 좀 길게 쓰셔도 됩니다. 되셨습니까? 5, 4, 3. 헷갈린다. 자, 그렇지. 예, 들어주세요. 이모 씨는 뭐라고 쓰셨어요? 네, 몸 이렇게 막 흔드는 거요. 몸 흔드는 거. 저는 이렇게 병원 데리고 모시고 가려고 이렇게 업어주는 거 있잖아요. 들어서 이렇게 엎는 거. 네. 알겠습니다. 일으키는 거? 뭐. 일으키는 거? 정답 보겠습니다. 의식 잃은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의식 잃은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인가요? 상체를 일으키는 거. 상체를 일으키는 거. 업어주기가. 맞다. 이거 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닌가요? 업어준 이게 업어야 상체를 일으키는 거예요. 가 정답인가요? 근데 이게 의식이 잃은 사람을 어떻게 넘어졌고 어떻게 어딜 다쳤는지 모르기 때문에 잘못 일으키게 되면은 목이나 이렇게 등 척추가 손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전신마비나 또는 목 쪽의 척추를 더 다치는 경우에는 호흡정지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일으키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또 정신을 차리게 한다고 막 찬물 뿌리고 막 물 먹이고 하시는데 그러면은 더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으시기 좋습니다. 예. 자, 들고 가셔야 승현 되지 씨, 않나? 네, 갑니다. 마지막 문제 마음의 준비 되셨나요? 화이팅! 화이팅. 빨리 잘해. 5단계 문제 주시죠. 기도가 막혔을 때는 무엇을 밀쳐 올린다. 무엇을 밀쳐 올린다. 어디를. 다리를. 여기를. 엉덩이를. 문장이 길군요. 그래서 자 거기가 어딘가요? 지금 뭐 몸 동작을 해가면서 단어를 찾았는데. 섹시해야 됐습니까? 야, 우리 몸신의 자존심 마지막 순간에 과연 정답을 맞췄을지. 자, 뭐죠? 직접 읽어주세요. 기도가 막혔을 때 이렇게 뒤에서 안아서 명치를 탁 탁 올려주면 그 음식이 탁 나옵니다. 영화에서. 오, 어떻게? 제가 명태 먹다 큰일 날 뻔했어요. 명태가 목에 걸렸는데. 명태가. 예, 진짜 그때 그 재훈 이은영 씨가 뒤에서 저를 진짜 생명의 은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선물 맞추면 그분에게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정답일까요? 정답을 보시죠. 열어주시죠. 정답을 보시죠. 열어주시죠. 기도가 막혔을 때 이렇게 뒤에서 안아서 명치를 탁 올려주면 그 음식이 탁 나옵니다. 영화에서. 정답을 보시죠. 열어주시죠. 기도가 막혔을 때는 어디를? 기도가 막혔을 때 명치를 들어올리는 거 경험이 있으니까 또 맞히는데요. 네.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저희가 하임리법이라 그래서요. 이게 우리가 주먹을 쥐면은 엄지가 오는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해서 배에 대는데 어디다 대냐면요. 명치 잘 말씀하셨고 보통은 저희가 배꼽하고 명치의 중간 정도에다 손을 얹습니다. 한 손을 얹고 나머지 한 손은 이 바깥쪽으로 해서 덮어줍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뒤에서 하는 거죠. 뒤에서 이렇게 홍현희 씨 하는 뒤에서 거죠. 이렇게 뒤에서 그렇게 하시고 위쪽으로 쳐주시면 됩니다. 위쪽으로 쳐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방법을 좀 익히시고 자세히 잡아보는 연습을 하시면 안 닿을 경우는 이런 경우 안다. 이런 경우요. 손이 안 닿을 때는 손을 잇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가 교육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임산부나 굉장히 비만하신 분들은 가슴을 똑같이 여기 가슴 가운데 부위에다가 손을 얹고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 흉곽의 압력을 확 줘서 이 기도에서 물질을 빼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축하드리고요. 예, 오늘 준비하신 선물 너무 예쁜 포장에 있는데 한번 열어보실까요? 그게 뭔지 우리 크리스마스 선물도 못 받았는데 네. 하나, 둘, 셋. 제가 먼저 보고 공개할게요. 그래요? 타임리. 뭐야? 뭐야? 많이 좋아하시네요. 거스 붕대. 좀 실망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유용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처가 났을 때 뭐 거지 같은 걸 대고 감싸면 지혈작용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제가 요즘에 보니까 이제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산행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요 조그만 굉장히 작거든요. 요거를 네. 가방에 넣고 가셨다가 혹시라도 주위에 다리가 삐거나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주위에 나무는 많잖아요. 산이. 네. 나무를 좀 긴 거나 좀 튼튼한 거를 대시고 이걸 감아주시면은 부목으로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어요. 아니 처음에 보고 실망했는데 너무 감사하네요. 야, 이 어려운 5단계까지 달려오신 우리 홍현희 씨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정 질환은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응급처치를 해야 하나로 이야기를 시작해서 다양한 응급 상황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네, 뭐 그렇습니다. 심정지와 같은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서는 응급처치가 환자의 생사를 좌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절대로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배우셨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처치 또는 이제 119에 전화를 하셔서 지도를 받으시면은 훨씬 더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다 같이 나는 몸신이다 외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모발과의 전쟁 탈모입니다. 우리나라 탈모 인구는 1,000만 명에 육박하는데요. 100가닥 이상이 빠진다고 한다면 탈모입니다. 무서워. 한번 시작이 되면 멈춰지지가 잘 않아요. 가족력 불문하고 온몸의 살이 다 빠지는 거예요. 지긋지긋해 정말. 고준희 씨, 현아 씨, 김희철 씨, 한류 스타들의 헤어를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탈모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르시고 메꾸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훨씬 많이 달라졌어. 나이면서 내가 아닌 느낌? 탈모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네. 내일처럼 기쁘네요.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여성 골반 근육 강화기 베리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동아일보사에서 나는 몸신이다 책을 드립니다.